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다 태풍이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으셨죠. 다행히 부강은 큰 피해는 어떤 걸로 되어 있어서 피해가 조금씩 적겠습니다.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다행입니다. 요즘에 여기 각 인명동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병원에 와보니까 좀 빨리 이미 복합이 빨리 됐으면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좀 시설하고 신가에 대한 그거는 있다 보니까 내년 4월부터는 작품이 들어가죠. 소비가 끝나고 작품이 들어가서 기다리는 진정한 여러분이 그때까지 기다릴 때는 조금 하고 어쨌든 우리 부강의 여러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부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들이 매 크면 해결이긴 한데 얘기를 해도 뭔가 메아리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면 없지 않아 있었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우리 시에 우리 시국장들 모시고 왔어요. 세종시청으로 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 다른 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왜 표정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복컴이 아니라 그런지 너무 화나셨어요? 그거 없죠? 굉장히 굳어있는데 여기는 저 시민과의 대화할 때 앞에 공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안 해요? 마음을 안 보이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만 다 보셨으니까 뭘 해야 같이 좀 보지 이거 애들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오기 전에 다 끝났어요.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세종시의 구호를 풍요로운 삶, 품격 있는 세종 이제 우리 세종시가요 국회가 온 걸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는 통과가 됐고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는데 어제 법사위 위원장이나 간사님과 만나고 8일날 월요일날 법사위 오는데 안건이 네 번째 위로 상정돼 있어서 통과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 국회가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만 국회라는 것은 그 나라 수도의 승리이죠. 옛날에 우리가 행정수도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정이 나와서 행정부가 복합도시를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수도라는 말이 도시에다 붙일 수 없는 거나 수도가 되려면 대통령이 사실 국가원수가 있는 곳이고 일을 보는 곳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는 국회가 있는 것이 수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없으면 수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걸 그 수도라는 말 함부로 써가지고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문제가 세종시를 수도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국회 본원이 모르고 본원이라는 이유로 세종시장에 대통령 집무실이 모르고 제2집무실이 오는데 바로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이 오늘 수도가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헌법 개헌에 관한 국청회가 열렸는데 제가 벌써 시작했어요. 국회 의장 국회관한 국정했어요. 이제는 국회가 오는 것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로 2027년도에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가 바로 수도,
서울도 수도지만 세종시도 수도와 같은 제2의 수도가 될 텐데 이거는 정말 현존 우리 세종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수도로서의 세종시가 갖춰야 될 것이 점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되겠다. 도시가 또는 수도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수도에 산다고 말만 그렇지 수도 시민들로서의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이런 것도 좀 수도 시민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품격 있는 그런 대화 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우리가 세종시에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쭉 작년부터 주장하고 가면서 예전에 제가 시민과의 대화했을 때 그 분위기와 지금 요즘 하는 때는 정말 다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반대를 하면 하도 혼나가지고 따지고 혼내고 훔치고 야단치고 공무원들이 아주 오라니까 오긴 오는데 굉장히 질색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솔동에서 했는데 아이고 다 우리 실장들 저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솔동에서 갑자기 우리 실장님 또 우리 과장 한 분 칭찬하는 박수가 얼마나 터졌는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화 나누면서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 그 박수 처음 받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안 해주실래요? 오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도 조금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을 충분히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김동빈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께서 그런 의미와 수통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하고 진짜 어려운 일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장님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심판에 소통을 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장님이 미래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사항이 직장인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제일 하나의 큰 게 사실 우리 충당공원 굉장히 참석하고 있지만 충당공원의 미래적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가 풀어나갈 것인가를 제일 중요한 하나이 충당공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시장님 모시고 대화하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 주대로 참석자분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시 또는 부강면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 제약이 있으므로 앞서 질의답변한 사항 등은 가급적 자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실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소속 직능단체 및 이름 등을 소개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방농원에서 누구 오셨나요? 예, 이장님 어디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잘하셨네요. 네. 부강면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강 오리에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 예. 상황과 본인이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현 교량은 차량과 특히 사람이 통행량이
적지 않은 토량이나 여기 규량 폭이 좁고 인도가 없는 규량입니다. 현 규량이 제방보다 아래에 있어 풍옷이 침수하는 규량입니다. 개천 수위 상승으로 규량 파손, 또 차단, 난간 파손 등의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수위 하강 후 규량과 베푼길에 걸려있는 큰 쓰레기를 구강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수해 복구 공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 교량의 배천 하류도 300m 지점 말에 다리가 배천이 일부가 있으나 인근에 연결이 노선이 없어가지고 여기 비 돌아야 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아서 그 비현실적인 다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 규량 건설 건의 사항입니다. 올해 수해 피해로 인해 규량이 난간 파손 복구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니 현 규량 위에서 제방 도로 높이에 맞춰 침수되지 않고 차로와 도로가 분리된 규량 건설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현 규량에서 인근 주연 빌라 도시 계획 도로까지 도로폭이 좁아 차량 및 사람이 같이 통행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단순 수해 복구 공사가 아니라 재해 예방 사업으로 제방간 연결 규량을 건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든든한 규량을 건설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특히 빈번한 사람의 통행에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빨리하면서 힘든데 좀. 아니, 다만 좀 답변 좀 하고요. 요 교량을 제가 지난번 7월 15일 날 춘 후보가 왔었죠. 그 7월 15일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오송에 그 흙이 터져가지고 지하 침수에 여러 명이 그날 제가 여기 와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날뿐만 아니라 여러 번 여기 오고 갔습니다. 비가 많이 쓰니까 엄청 걸려있더라고요. 정부가 여러분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 달려 그냥 다행스럽게 제가 이렇게 와서 제가 서러운 말이에요. 피해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도로까지 어디 예, 도로과장. 뭐 상황 예, 도로과장 윤준현입니다. 말씀하신 교량은 그 백천교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자전거 천변 자전거 도로의 연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전거하고 차량이 같이 겸용해서 통행이 가능한 세월교로 존치가 된 교량입니다. 그 세월교라는 게 하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서울에 있는 잠수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비 많이 오게 오면 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월교라는 게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수위가 높여지면 물에 잠기는 교량, 또 이제 그 강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면 이제 교량을 통행하는 그러한 세월교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수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간 파손이나 이런 수해가 발생이 돼서 수해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국토안전관련 그 전문기관에 구조적인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점검 결과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교량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그 향후에 이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지금 이번 수해 때 난간이 좀 파손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복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강면과 협의해서 아주 튼튼한 난간으로 보수 재설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하시고 불편하셔서 그러신 거죠. 저희들도 지금 그 해남도에 수해 피해를 받은 지역들이 많아요. 우리 세종시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세종시 전체가. 그래서 여기저기 피해받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좀 이게 집행이 돼서 이 복구가 되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중앙에서도 많은 걸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먼저 해줄 수 없는 거 마다합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면 원래 세월기하고 월이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잠수교로 설계되는 것인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인간이 부족합니다. 장난 조사하기 바쁘고 여러분께서는 비만 오면 못 건드고 비만 오면 쓰레기 있고 그러니까 저걸 다 허물어버리고 새돈으로 새 교량으로 만들어주라 그런 생각을 하시기 하시는데 상당히 큰 예산도 들고 쓸 수 있는 다리를 그냥 허물고 새로 짓는 거냐라는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서 일단 급한 대로 빨리 수해 복구를 해서 여러분들 쓰시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한다면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신설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예, 또 예, 누가 아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 다리인데요. 저희가 그 다리가 해마다 그렇게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저희 부강 면민이 원한 다리는 저기 아니었어요. 근데 저거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월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리를 새로 놔준 거예요. 그때 수해가 한 2년 정도 3년 전에 나서 그게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다리에 많은 사람과 많은 차량이 다녀요. 사실 그 위에 제1백정교에는 거기에 50분의 1도 안 다닙니다. 사람이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게 현재 지금 그 수해를 입은 그 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 뭐 이제 재해로 인한 복구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 프로젝트를 세워서 앞으로 그 다리가 주민들이 그 연동의 그쪽 뜻밭 부강의 뜻이 그 이제 앞으로 지금 뭐 금강 비단길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벚꽃 그 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저희는 그 위에 연결되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벚꽃길이 상당히 보기 좋아요. 지금 그 강 건너 부영리보다 길이도 길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그 다리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차량이 건널 수가 없어요. 차량 한 대만 가면 사람이 피해야 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지금 복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그 앞으로 그 많은 그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있는 그 벚꽃길을 살리려면 그 다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도 그래서 그 다리를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저도 오고 그 사는 주민으로서 그 피해 복구할 때 제가 가서 그 다 치웠거든요. 저도 같이 함께해서. 근데 해마다 그런 걸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주민들 면민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 프로젝트를 세워서 다리를 좀 아니 그 잠수교도 밑에가 있고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또 밑에대로 활용을 하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위에 높은 다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밑에 잠수교 같은 다리도 세월교도 이용을 하고 위에 도로로 만약에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 우리가 벚꽃축제를 계속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차량과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저희 부강면이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강관리 2장 이정호입니다. 시장님도 바쁘시고 가버님도 바쁘실 텐데 이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역전 바로 뒤에 마을이거든요. 바로 뒤에 마을인데 거기 홍파선댁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모셨다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셨어요?
거기 가셨을 때 동네 보고 뭐 느낀 게 없나요? 도로 보고? 안 느끼죠. 저희 동네는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뒤에 큰 도로에다가 소방차를 가져놓고 호수를 계속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부면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던 뒤에 도로 거기에 지금 로타리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어디요? 로타리 군부대 앞에 도로. 예.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동네 안길은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도로에서도 일반 승용차와 승용차끼리 만나도 한 대가 빠꾸를 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홍파선댁에는 그 앞에 도로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지도 않아요. 근데 홍파선댁에 지금 학생들이 지금 자주 오고 있거든요. 대형 버스 타고. 근데 대형 버스를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다가 갈 때도 버스 타려면 한참 또 걸어가야 되고 버스 주차하는 데까지 홍파선댁 앞에도 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확장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 동네에는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관심 좀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고 제가 일어나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도로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예. 특히 홍파선댁 앞에는 도시계획도로 잡혀있지도 않은데 거기가 특히 빨리 좀 확장이 좀 돼야만이 거기에 오는 관광을 오던 제가 이장이니까 동나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홍파선댁이 어딥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려줘도 찾지를 못해요. 거기를.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도로에 대해서 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홍파선댁과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 도로 지정 신설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5년 단위로 그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서 필요한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에 그 변경을 위한 작업을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강면과 협의를 해서 그 관리계획 정비할 때 도시계획도로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기타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도로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역주민 수건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도로 등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사업을 면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면밀히 관심을 갖고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강이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 유산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홍판서댁을 홍판서댁조차도 그 당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수리 남겨서 지원해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 공익조사했던 일본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우리가 의미를 못 찾아서 그렇지 그 외국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네.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 뭐지? 국민들과 여성이 이 뭐지? 가네코 후미코죠. 가네코 후미코. 가네코 후미코가 사실은 일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자예요. 일본 사람하고 일본 여자친 그런 점 굉장히 특이한 건데 단순히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일본 사람으로 이렇게 좀 반일 감정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화이 그래서 독립운동은 어떤 근본이기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지로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판 속에 그냥 맨날 국택이 있으니까 모르는 전표가 그런 처음이 아니고 여기 일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의미를 부여해서 국가 보훈도 하고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 가되 그 도로과장이 얘기한 대로 소방도가 없다니까 도시계획상으로 가는 것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우리 그 기자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사실 그 국민에 들어간 후에 회전교차로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을 세웠는데 너무 크게 잘 해볼까 볼까 한 2천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업자 선정을 해서 발주했습니다. 발주했고 본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계획도 U자를 그게 한 10억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로과장을 수준을 손진영 상관이시거든요. 손진영 상관을 준비해서 내년 본 예산에 의미가 했습니다. 그건 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문제는 홍판 볼때 다음 때도 우리 도시계획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반 얘기해 보니까 우선은 시장님 권한으로 집권해야 돼서 그게 도시계획으로 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보셨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제가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회의할 때문에 한번 드려가지고 그때 도시계획으로 꼭 들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종 생각하고 있다면 들어주십시오. 또, 네, 어떤 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부항약터 위치하고 있는 문고기장 이용입니다. 네. 바쁘신데도 저희 부항역을 찾아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부항약터 부항의 상징입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명성을 되찾도록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피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약성으로는 철, 망간, 기준치 초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 조사한 결과 운용도 부족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 해제된 상태로 인근 주변 약도 대체 가능한 안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터 주변에는 소공원, 조격 시설, 다양한 헌채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 기관 단체, 방문객들이 부항약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 명성을 찾도록 부항약터를 복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장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장도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8월 달부터 전부가 지정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되면 지정조사 결과를 좀 받아봐야 돼요. 받아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질조사가 잘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연말까지 향토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을 지금 절차를 좀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질이 안 좋게 되니까 수질 보건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 지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심사를 거쳐야 되고 하는 절차가 우리가 이미 착수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잘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네. 예. 예. 예, 시장님 우리 부관을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낙화 관계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적정된 문화 행사를 읍면에 적절히 대안하고 무엇보다도 낙화의 본거지이자 주변 환경, 교통 등을 최적의 자리적 여건을 갖춘 적의 장소, 부강가들요, 부강일원 등에서 축제 개최를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들 낙화 보존 협동작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축제용 낙화봉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낙화봉 제작, 연구 등으로 낙화봉 제작 과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일반인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속시원하게 22년부터 해서 23년도까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미래 무형 유산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일체적으로 했죠. 일체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좀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2000년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낙화봉 표준 제작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낙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4천만 원 확보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12 예측을 해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막 지나가는 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때문에 고치가 나왔어요. 네,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지만은 등록이 낙하놀이가 우리 인근의 연평사나 또 타시도의 낙하봉 제작 과정하고 과정이 틀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특허 출연 가망성이 높다. 그런 판단하에 등록리 마을에서는 협동작업을 만들었고 또 특허 출연을 신청을 했고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특허 출연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낙하놀이가 복을 지원하고 재해를 뚫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겠듯이 캠핑이라든지 또 가정용 또 어떻게 보면 사업용까지도 수요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동국민 협동조합에서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고 문제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앙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네, 안녕하세요. 부강일 2장 김명성입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뿐만 아니고 각종 SNS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수정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엊그제 같은 경우도 쿼터빌리지에 대해서 SNS 올려주시더라고요. 양재동 교토 관련해서 카이스트나 이런 데 MOU 체결했다고. 나름대로 시민들로서는 뿌듯하고 앞으로 큰 발전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부강면 하면 떠오르는 딱 뭐가 있습니까? 부강하면 떠오르는 게 부강이죠. 물론 이제 부강한 마을이니까. 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부강에서 낳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강약수터 그다음에 60년대에 대한민국의 화학공업을 이끌었던 대한플라스틱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그 금강에 나루터 오구강이라고 해서 하루에도 수십 대씩의 강경나루에서 올라왔던 상선들이 정박해 있었다. 라는 과거의 영광들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또 더 큰 또 영광이라든지 큰 발전이 중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이전하겠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잡지 못한 과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만 그립다. 과거만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로 10년, 11년 되는데 편입되고 세종시로 되면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정주하고 있는 인력은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 한 정도로 줄었고 다만 원룸에 93개 정도입니다. 제가 이장으로서 지금 주민등록 실질조사를 하면서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20% 내지 30%가 전입주민으로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인구를 빼면 93개 동이기 때문에 보통 동별로 보통 20개 그 가구가 들어있어요. 그 빼면은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편입될 때에 6,9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반 정도뿐이 있지 정주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세종시로 편입될 때 주민들이 갖고 있던 꿈을 너무나 막아들인 아픈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의 공사라든지 인력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오생활권이라든지 사생활권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면 그 인력들이 떠나가면은 혹시 세종시의 원룸들이 공동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또 특히 지금 0세, 1세의 그 아동들이 한 1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여기서 정주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정주 여건이 완성되지 않은 좋은 주택, 동처럼 좋은 주택, 공동개발된 공동관리 아파트들이 많지 않다. 적어도 30평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부강에.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부강면이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지역의 배우 도시로서 배우 면으로서만 안타깝게 존립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부강역 수도 관련된 질의도 있었지만 부강면 하면 상징성 있는 건물 랜드마크 부강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강의 역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구려의 유물들도 유적지가 많고 성도 많지 않습니까? 연개소문 관련 스토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가나고미크도 있고 그 다음에 백마고지의 화신 김정호 장군 스토리도 있습니다. 등등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터에 옛날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복개를 해서 거기에다 약수 타워를 10m, 20m짜리 타워를 짓는 게 아니고 큰 타워를 짓고 1, 2층에는 그러한 스토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 의견을 들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가 약점된 게 금산하고 최종적으로 다투면서 금강이 있기 때문에 낙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강이 그렇게 큰 도시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강면을 끼고 흐르고 있는 한 14-15km의 강변을 이용한 대공원을 환경 친화적인 대공원을 장기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부강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하다못해 용인에 민속촌을 가려면 한번 갔다가 하루 종일 놀이실 하나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지금 부강 같은 경우는 국대전 아시부터 남청주 아시, 서대조정 아시 교육도로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부강면에 그러한 놀이시설이 있다면 충분히 중부지방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강면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큰 숙제, 중앙농업 숙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시장님의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 내세우고 또 아시는 것도 많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테니까 시장님도 특별하게 부강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부강면에 우리가 거주를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옛날에 부강이 옛날 지금 도로나 시가지 그쪽을 가보면 조천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천보다도 여기가 더 옛날에 더 건설했었다 하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옛날에 소금배까지 다 들어왔는데 그런 번영이 좀 많이 사그러질 것 같은 아쉬움을 좀 갖고 계시죠. 그러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종시가 됐기 때문에 낙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제 그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지방시대위원회라 해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부산뿐만이 아니고요. 이 음면 지역이 전부 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저출산 문제인데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을 정도로 난제 중에 좀 난제로 돼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좀 아이를 낳아줘야 될 정도. 젊은 친구들은 아이 낳으면 못 키운다.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으면 지금 0.6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0.6으로 이렇게 가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요. 이렇게 되면 10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문제와 함께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농촌의 인구가 좀 다 소멸이 돼서 연동면에 뭐 집이 있습니다만 연동면은 올해 연동초등학교 입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저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시책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강이 옛날에 건설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좀 아쉬울 텐데 그럼 부강에 다시 인구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소정해가지고 그렇고 전이해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파트 전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를 왜 안 지어지나 생각해요.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구가 와야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도 다 돈 들여 쓰는 민간업자들이 하는 건데 여기를 저으면 인구들이 생길 것이죠. 인구가 쫄아드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손에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강에 무언가를 유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유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관광이나 그런 것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유치라는 게 사실 말이 그렇지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기업들 오십시오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다 수익 사서 마저보고 할 테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한 가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우리 공개장님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강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지난번에도 저 노인가 소정인가 가서 그랬습니다. 산업단지 유치해달라 아파트 해달라 그러길래 산업단지를 제가 유치해 보겠습니다. 근데 산업단지 유치하면 어딘가에 땅을 보상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산업단지를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산업단지 드디어 그 어려운 절차를 겪어서 국토부다 뭐다 해가지고 겨우 허가를 받고 고시를 하면 여러분 손줘 주시겠습니까? 웬 말이냐? 저 빨간 글씨로 말이죠. 산업단지 웬 말이냐? 주민들 다 죽이라는 얘기냐? 이런 시위 안 하겠습니까? 플래카드 안 걸겠습니까?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신 있어요?
부강에 산업단지를 드린다고 해도 막상 드리려면 거기 사시는 소유자께서 또 결사반대 머리끈 내시고 뭐 이게 웬 말이냐 하고 플래카드 걸면 그 다음에 저희들 어떻게 추진하겠나. 제가 늘 시장으로서 고민이 그거예요. 지역 주민들 전체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치와 사이에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빈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딴 땅 우리 없잖아요. 그 대신 그분들한테 보상을 가능한 한 법의 헌법에서 최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사반대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부강의 발전을 이렇게 기원하고 그 옛날에 원성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끼리 마음을 합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희들이 헤쳐나갈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좀 같이 가져주셔야 부강이 우리 미래에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고려의 내용은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지가 어디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농원 말씀하시는데 추가농원 별도로 말씀하실 분 많으시죠? 추가농원 별도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는데 저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부강 육리 이장 윤인자라고 합니다. 지난 2월 24일 시장님과 함께하는 1박 2일 충강농원 방문 시 마을 주민들과 충강농원 해결 방안에 대해 호심탄회한 대화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충강농원의 악취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강농원의 악취로 직간접적인 민원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면 주민과 충강농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 추진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저녁 때 저하고 만났었습니다. 이장님 오셨다고 그러셨죠? 네, 또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네요. 충강농원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때 충강농원을 제가 1박 2일을 첫날을 충강농원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가장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하고 제일 먼저 가까이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고 충강농원 문제는 뭐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쭉 해왔던 건데 시장으로서 제 마음에 지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사시는 시민들 누구라도 이런 악취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을 받게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시장이 아닌데 어찌됐든 제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원에 있는 이장님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주시겠습니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충강농원의 악취 문제는 사실 기술 한계를 좀 뛰어넘는 문제예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예산을 쓰고 기술적으로 해결해 볼래도 또 어쩔 수 없이 악취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아직 그것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시설 하나라면 괜찮아요. 근데 마을 전체에서 나온 악취를 그 마을의 분들이 전부 차단하지 않고서야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더라. 그러다 보니까 충강농원에 사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그러시는데 그런 어려움에 사실 주변 지역 개발하는 데 사실 시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강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충강농원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의지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비용.
엄청난 불행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충강농원을 전체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로만 해주시고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반대하고 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가운데 저희들이 매우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많이 물어오셨는데 충강농원 문제는 이 시의 시장으로서는 이 마음에 꼭 새끼손가락 하나 아픈 것처럼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픈 마음으로 충강농원을 계속 제가 바라볼 것이고 저는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충강농원 그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악취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 쓰는 상황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금도 마스크 씁니다. 저 벗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좀 마스크 벗읍시다 했습니다. 이분들은 맨날 맡으시는데 그래 하루 와서 그 냄새가 어렵다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들이 제가 마음이 아팠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 오신 분은 전부 다 마스크 벗고 저하고 기억나시죠? 김신지장님도 그때 드셨잖아요. 우리가 한 지역에 사시는 분의 고통을 그분들한테만 고통을 가져야 우리 모르겠다. 그거는 우리가 같이 이 시대를 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조금이라도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고 했다라는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결정이나 어떤 문제가 추진이 되면 나중에 충강농원 이익이라는 건 그래 아까 산업단지하고 똑같습니다. 10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 반대 때문에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충강농원 문제도 그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같이 마음을 협조해 주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협조해 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한 분이고 한다면 아무리 지원하려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마음을 협조해 주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신경을 쓸 때 약치 문제도 가능한 한 저감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악취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장님 오늘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무 수고하세요. 경북 삼리 이장 박혜근입니다.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정리는 전국 3년대 충광농원 하면 먼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충광마을 이장으로서 우리 부강 주민들에게 정말 죄인은 죄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기자님께서 또 나오시고 우리 환경과 또 축산발수 나오시고 어제뿐만 아니고 저희들 또한 최대한 노력하려고 지금 저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황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소가 하루가 한 200도, 돼지가 한 25,000도, 산란개가 한 40만 수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집단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마 여기서 사실 우리 나오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난다고 하시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아마 적응이 많이 됐을 겁니다. 아마 시장님도 가끔 한 번씩 다니면서 냄새 안 나네요. 뭐 그래도 그러고 계시는데 저희들 또한 저희 마을 인구가 한 지금 현재 마을 때는 한 200명 가까이 살았는데 현재는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하는 사람들 저희들을 정말 축산하면서 때론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한 노력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민원 아닌 민원을 정말 발사하기 위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그 방법이라고 저희를 찾아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근본 대책을 늘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근본 대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축산을 안 해야만이 냄새가 안 나지 축산 한 집에 한다고 해서 냄새가 적게 날 뿐이지 냄새가 안 나더라. 그 다음에 사람도 여럿이 모이면은
냄새가 나듯이 이제 그래서 뭐 좋은 방안들 있으면은 정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민원이 늘 많고 며칠 전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공무원들 뭐 죽이겠네 살리겠네 이런 민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 정말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담당자분들도 오셔가지고 고민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또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 모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부강 주민들이 열심히 내서 정말 저희들이 이제 저희 한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뭐 여기서 확답을 어떻게 뭐 드리겠습니다만은 벌써 축산 농가들이 한 3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늘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여가지고 저감을 하자 저감하자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럴 때에는 어떻게 좀 광고 대책 다른 조건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축산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한 50년 동안 우리 부강 주민들이 저희 마을을 참 뭐 싫든 좋든 간에 많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늘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중간만 때문에 부강면이 발전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릴 적에 저희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좋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산 농가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서 정말 당신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는 아니고 축산하신 분들이 한 70~80% 정도는 정말 좋은 정말 충분한 보상 저희들이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는데 충분한 보상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욕먹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들 뭐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좋은 안이 뭐 계시다든지 또 우리 부강 면민들이 정말로 이 폐쇄한 환경 속에서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정말 뭐 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도 내려온다 그러고 대통령 집무실도 내려온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내 근처에 뭐 축산하라고 아무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해결을 해서 정말 저희들도 정말 충분한 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축산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박형래 위원께서 매일 만나면 죄인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죄송스러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주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누구 죄겠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박형래 위원님 계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앞에 스쿨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이제 단속 카메라가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 생계 유지에 많은 지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가게 문까지 닫고 와주셨거든요. 뭐 주차 단속 저도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카메라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부강에는 다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없고 공영 주차장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열몇 대 들어가 있는데 항상 아침부터 많잖아.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차 댈 곳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단속 카메라가 생기고 나서 다들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셔서 주변에 이제 공장분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뭐 부안까지 안으로 들어오기 싫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생계에 많은 타격을 갖고 있어서 1, 2년 전부터 계속 시청이나 뭐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계속 뭐 확실한 뭐 말씀도 없으셨고 답변도 없으셨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주차도 중요하지만 큰 차들, 대형 트럭들이나 레미콘 차들이 학교 앞으로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민원을 그것도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으시다고 편도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뭐 시나 뭐 경찰서에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정차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노인들도 뭐 신호등 그 신호 안에 다 못 걸어가세요. 여기는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간 안에 못 지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큰 차들이 신호 받으려고 뭐 세게 막 달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슴을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혹시 부강 그 스쿨존 지역에 상가 밀집 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가 저는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 답변할 수 있나요? 주차장 계획. 답변할 수 없나?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학교 스쿨존 부분에 그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강 시내에 주차장이 공유주차장 또 쌍주주차장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시내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저도 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느끼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개인 소유의 땅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준다는. 네, 그래서 1년 내지 2년간 그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하면은 재산세가 전액 감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시력 뒤편에 거기가 공터가 있는데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나눔 주차장을 설치를 올해 안으로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개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주차장 공간이 나올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관련 부서하고요,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나눔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도로 가자. 예.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없나요? 그 부강면 시내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둘러봐서 아는데 그 뭐랄까 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시내 노상 주차장이 보세요. 그 부분들은 한번 교통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저도 시내를 부강에 오면은 시내를 좀 둘러보고 하긴 하는데 그 말씀드린 그 옛날부터 형성된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가 도로가 협소한 구조더라고요. 한번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실제 조사해서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어서 길까지 하는 거 전부 다 불법차로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비좁더라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노상 주차장 구조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글쎄 이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주차장은 없고 상가 앞에 세우면 CCTV로다가 그걸 벌금 내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게 그 부강만 그럴 때 분남도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추석 때도 그렇게 하지만 이 주차 허용 시간을 늘려줘. 10분인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상관없어요. 그건 늘렸어요. 그건 늘렸고 그때 1분이라 한 걸 늘려줬고 10분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늘려줬잖아요. 그때 그거 쪽에서 그러면서 전통시장 앞에 나오는 10분으로 있을 거예요. 20분으로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랑하고 10분은 벌금 8만 원이라는 걸 같더니 그거 말이 되겠어요? 학교 앞에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 주차
주차 세우는 분들도 상가주인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건 좀 풀어줘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수색자를 맞이해서 풀어주고 주차 기간을 허용을 좀 줄여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저러면서 또 어린이 또 문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벌써 때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어서 상가 앞에 펜스를 치워줘야 그 저기 좀 그래도 그 장사가 좀 되겠는데 이거 왜 계속 안 보이냐? 그러면서 그 앞에 주차 못하게 않나? 그래서 그 펜스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또 학부형들이 나서가지고 애들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이게 참 이 모순 속에서 오고 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선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인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또는 노상 주차장의 공간이라도 있으면 인연도로라도 마련할 수 있는 문제 제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시간 허용 문제는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면 행정관에 그 앞에서 스쿨존 앞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얘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건너를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그 실질적으로 학생이 건너는 횟수를 작년에 제가 쉬었다고 했잖아요. 쉬어갔는데 그때 답변이 뭐냐면 시에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원님한테 그 부탁을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전화해 주신 적이 없고 만나 주신 적도 없고 일정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풀어주죠. 나한테 얘기했잖아. 못한 사람이. 아니요. 그때 얘기했을 때요. 그때 그 답변을 하러 오신 분들이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 결과를 저한테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받았다. 아니 근데 그 주차 허용 시간이 세종시 국채가 1분인가 아무 일밖에 안 돼서 10%를 늘렸잖아요. 도시였다고. 아니 지금 그 얘기는요.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하는 거고요. 아니 그 무슨 전광판 아니 10%로 늘린 게 언젠데 지금? 아니 전광판에 직시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 전광판이 문제네. 예, 전광판에 직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걸 몰라서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역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면지역의 주정차 주택 기간이 뭐 1분가 2분가 됐잖아요. 스글면 지역은 이게 1분이었었는데 그런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읍면 지역은 20분, 동지역은 10분으로 늘렸어요. 네, 늘렸습니다. 스쿨존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일반적인 그 과적 단속에 대한 시간은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 스쿨존 부분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좀 저희 소감과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좀 그건 좀 아니 그거 제가 지금 그런 스쿨존은 안 된 거예요. 그 스쿨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전에 그 스쿨존이 약 430m라고 있었는데요. 한 170m를 줄여줬어요.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20분 유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유예고, 장날 유예고, 목요일 유예고 다 유예가 돼요. 근데 스쿨존은 1분이에요. 1분 단속이에요. 근데 스쿨존은 이게 아마 다른 규정에서 아마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은 20%로 했나 나는 어쨌든 동지역하고 면지역을 1분, 2분 해서 말이 되냐. 인간 살면서 어떻게 1분 세우고 가나. 그래서 20분, 10분으로 확 늘렸던 느낌이 나고 조치를 했어요. 그 언론에 다 보도되고 홍보됐는데도 세상스럽게 모르시는 것도 문제고 전광판이 안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예. 아니 시각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신가요? 그 지금 소관과장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스쿨존도 그 완화 방안을 시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스쿨존 부분에 대한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과로 확인을 해서 지금 과장한테 지금 전화해서 어떻게 돼요? 다음에도 지금
지구에서 아는 대로 말씀해주고 스쿨존이 다른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몰라도 근데 어린이 보호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 상가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네. 집 앞에 저희 지금 14식구가 한 채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손주가 6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쿨존을 해놓고 차를 단속을 못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뭐냐면 차들이 혼자같이 가요. 전에는 차들 더 빨리 간다. 왜냐하면 차선이 두 개 있으니까 그쪽 우리가 1차선으로 2차선으로 추월하려고 더 빨리 가서 위험성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알겠어요.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반 그 상가 앞에 주정차 시간을 늘렸습니다. 20분으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 인근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 늘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광판에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1분이라고 알고 있다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지금 하게 안 되는데 물어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스쿨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그 어머니나 이런 분들 아이들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의 좀 하고 검토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죠? 스쿨존만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애기들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되 일반 상가 지역은 이미 그렇게 늙었다는 거 알아주시고 전광판 문제라면 이게 좀 급하게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속도고요. 30km, 50km 문제고 그것도 지금 국가적으로 30km, 50km 늘리자라는 시범지역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스쿨존 같으면 그건 아이들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라 하는 경우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좀 신중하게 검토하되 지금 뭐 전광판 문제네 결국은 스쿨존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광판이 1분으로 돼 있어도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대형 트럭 우회는 안 되나요? 네? 대형 트럭들 우회하게끔은 안 되나요? 대형 대형 트럭이 트럭이 못 학교 나가게 앞으로에 지나 항상 다니는데 네. 그 우회 도로가 있거든요 북강면에 그렇게 우회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대형 트럭 이렇게 성격이 답답한 거예요. 대형 트럭이 속도를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속도 제한을 걸어야 돼요. 근데 안 지켜. 그러니까 또 CCTV 또 설치해야 돼. 이런 좀 악순환이 자꾸 벌어지는데 대형 트럭이 그 마을 앞이라든가 도로를 질주하다가 사고 나서 겁나 죽겠는데 대형 트럭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 방법 연구 좀 해볼게요. 예. 일단 15년 중에 저희들이 그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공용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배가 방치된 지가 지금 올해가 5년째 왔어요. 배란 한 달에 그런 게 있어요? 예. 누구 건? 그거랑 얘기해도 아니 그 개인 소유자가 있어요. 김영준이라고요. 아니 개인 소유자가 개인 그 땅 누구 거? 그 땅은 공용 주차장이니까 시당이 근데 배가 거기 왔어? 사무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배가 트레일러나 차에 해당이 돼서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쓰는 배구나. 그렇게 주말에는 트레일러 끌고 근데 가서 5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도 않고요. 시원하게 그럼 배 못 쓰겠네. 5년 동안 그대로 뒀으면 그거 쓸 수 있겠어요?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네. 박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기준이 돼서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로는 자동차로 된다는 거. 트레일러가 있다고요. 트레일러 위에 배가 있고 그래 주차장도 협소한데요. 이것도 이게 진짜 몇몇 짜리 하겠네. 예. 아니 저기 주차면은 한 명 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주차 한 대는 무료 주차장이고 아니 시공 주차장이고 공용 주차장. 그럼 면장은 면장 의견을 누군가 그배 주인은 국가 면을 거주하지 않고 안폭동에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면장 해결해요.
한번 그 현지를 한번 가보고요. 또 수요자를 한번 만나보고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리 금호일부에는 지적이 2m가 밀려가지고 청량만 하면 도로가 전부 다가 개인 소유가 돼요.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러 내가 갔었는데 저 지서실에서 잡아주지도 않고 저 시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경비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다 그러고 생깁니다. 그러시잖아요. 그거야 우리 비서실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시민이 저 민원을 거치고 한다면 시장 갖고 상의를 해야지 누구하고 상의를 지적이 문제는 지적과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지적과하고 얘기를 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몇 번 내가 가서 얘기하고 청량만 하면은 도로가 개인 땅이요. 지적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소용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원래 그렇게 다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창군이 저기 지적한 청량한 거하고 세종시에서 청량한 거하고 그렇게 들이다고 북동쪽에다가 2m가 밀렸다고요. 전체가. 그거 알아? 그렇게 하고 무슨 얘기지 않았어요? 시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의정부과 지적관리팀장 정원관입니다. 지난번 그 시민과에 대한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금오리 쪽에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경계를 새로 이제 결정하려고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바로 시행해서 경계를. 그럼 그거 밀린 대로 그대로 해서다가 측량을 아니요, 현장대로 현장에 맞게. 현장대로요? 예. 그럼 이해갑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밀린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제 그 지적공사들 측량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 쪽에서는 현장에 맞게 경계 설정해서 지적공사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 아마 그 측량 기술의 차이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청원도에서 측량할 때하고 세종에서 측량할 때하고 방식이 좀 틀려져 갖고 그 오류가 생겼던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대로 맞춰서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요? 네. 예. 답변이 됐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얘기하는 중이니까 안다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4학년 수민이랑 이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리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강에 산업단지의 이왕이면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국강에 거의가 다 그 중에서 한 5개 업체만 그래도 5개 업체 정도만 국강에서 많은 사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40개 업체에서 4,400여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강에 변호사들이 그걸 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친환경 기술력, 아니 첨단 기업을 좀 유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국장님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일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14개 정도 있고요. 산업단지가 크게 부강산업단지와 비용산업단지가 있고 비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시아제일 혼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역 관내에 있는 솔직히 말하면 산업단지를 가보면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필요한 인력, 지금 여기 옛날에 부강공고였죠. 미래부장들을 가봐도 원하는 인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재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이제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은 오히려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일단 기존에 있으시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고 향후에 이번 산업단지가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기사님과 함께
첨단 업종, 그다음에 우리 시 전체 발전하는 업종들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수능드림 차원에서 정부 여건 개선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직하고 싶은데 부강에 취직할 데가 없다는 사람 저한테 나오고 싶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없다면 사람 못 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니 지금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열악한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도지면 좀 좋은 시장을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합니다. 참 요즘에 그 젊은 애들 실업 수당 주고 뭐 일자리 창출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조청에서 고대생들, 대학생들하고 대화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청년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애도 할 건데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애써서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대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기업체 취직하면 얼마 주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기업체가 나름대로 월급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거 아니라 그거야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줄 텐데 그래도 요즘에 최저임금 하면 한 300원 안 되겠냐. 그 정도는 요즘 다 준다. 아까 아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지 아세요? 에이 그런 게 뭐하러 유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누가 그런 기업 취직해서 이치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주 기가 막혔어요. 아니 한 달에 500만 원 주면 제 월급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주면 누가 취직을 안 하겠어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젊었을 때 어쨌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발전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한다는 정신이 있어야지. 500만 원 주고 주말에는 놀아야 되고 넥타이 매야 되고 이런 직장을 골라가면서 그런 직장을 취직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실업제요 일자리 만들어주셔. 여러분 이게 되십니까? 실업수당 폐지해야 돼요.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젊은이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도 취직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젊은 사람이라 무슨 내 인생과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막노동이면 못하고 중노동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할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서 기업 일하면서 나중에 성공하는 거지. 자리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즘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상사를 가지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내가 못 살겠다. 더 좋은 자리 해달라. 그러면서 기업 유치해달라. 난 그런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500만 원 줄 기업만 유치해달라 그러면 그런 자신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도 우리 옛날 고생할 얘기는 없지만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길이 생기는 거지. 앉아가지고 자기 떡 먹여달라.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갖다 바칩니까? 그 젊은이들의 그런 신성한 노동정신, 구조정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맞아. 기업 유치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저는 500만 원짜리 기업 유치해달라고 그런 건 자신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항초등학교 69회 부항동 재학부의 김재환 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연인들한테 인사한 거는요. 제가 이제 부항동 재학부 회장을 맡으면서 대부분 아시는 선배님들 겸 후배님들 겸 아버님들 겸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신문 시장님께서 이제 부항동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강여 제한부리를 하면서요, 약간의 회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대우점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봉사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한부리에 우리가는 저기죠, 이제 제한부리는 이제 제가 보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제한부에 하면서 항상 매년마다 이제 9월 22일 김주호 탄신제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 친구가 됐든 지역의 어르신 제들 안보 교육이나 이런 걸 조금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국악연의 제한국민회 이제 그 하면서 항상 좀 시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저희가 이제 참고로 부용이 벚꽃 축제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 8일인 것 같아요. 4월 8일인데 그때 이제 6.25 참전농단들하고 월남 참전농단들 그분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제가 국악여 제한군련 회장 맡기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부용리에서 했던 거는 제가 또 학교는 또 여기 국악 초등학교 나오는데 거주를 또 금강여 부용리 사고 있는 바람에 제가 이제 국악에 계신 6.25 참전농단들하고 그 월남 참전농단들한테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영정사진 이렇게 찍어주었고 그때 이제 식사를 좀 대접을 했는데 저희 이제 그 국악여 제한군에 사비로 그걸 했어요. 사비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광교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개인 사비로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시장님 아시다시피 뭐그 연사무 뒤에 보면은 6.25 참전비가 됐든 월남 참전비가 됐든 그게 항시 있는데 그렇게 있는 아마 군대가 아마 제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악여 제한군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국악을 위해서 저희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약간 젊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자제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의 뭐 조카가 됐든 뭐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국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 하고 있으니까 최민호 시장님께서 국악을 뭐 좁게 생각하신다고 가정하면 예산을 조금만 주시고 국악을 진짜 뭐 앞으로 크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산 아마 넉넉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원복지부장 양화식입니다. 사실 저희 본원제가 뭐 제한 군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시장 9개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항상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운영비 조사는 좀 계속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김정호 장군 축제 2년에 한 500 정도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내년도에는 좀 더 열리는 걸로 예산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00만 원 받다가는요 저희가 개인 사비로 좀 8,000으로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이산진이라는 생각을 반영을 한 거니까 좀 예산이 많이 적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 지역의 봉사단체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예산이 좀 중앙 예산이 80조 그리고 저희들이 800억 정도 수가 되고 있어요. 세금 다 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내고 기축개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데로 그래서 정상 보조금, 운영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국 지방군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좀 절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뒤에 두는 거죠. 행사비다, 운영비다라는 것도 지금 좀 기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민생을 위한 것, 경제를 위한 것, 그리고 나중에 투자를 위한 고려수 될 수 있는 그런 거에는 우리가 예산을 해서는 안 되지만 행사성, 운영비, 경상문제 이런 것들은 좀 국가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시고 그나마에도 불구하고 국적으로 저 정도로 해서 해보겠다고 그러시면 조금 참고해 보시죠. 또 시간이 거의 시장님 이게 스쿨존 주정차 관련된 거 확인이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존의 주정차 단속 완화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해서
읍면 지역은 20분, 동 지역은 10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스쿨존이 그렇습니다. 그게 등하교 시간이라는 게 아침 8시부터 9시 반, 그 다음에 하교 시간을 좀 길게 1시에서 5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가적으로 저 완화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등하교 패턴이라든지 학생 이런 것 좀 조사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장래적인 추가적으로 더 시간을 이게 그 적용되는 시간 부분에 대한 그 완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재도 그렇게 스쿨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8시부터 9시 반. 8시부터 9시 반이죠. 네. 그리고 1시부터 5시입니다. 그러면 1시부터 5시까지 이외에 다른 5시 이후라든가 8시 이전에 하는 것은 20분이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분명히 완화해 드렸다고 안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거는 저기 20분 오전에 9시부터요. 13시 그 1분까지 중국까지 20분 뒤에 왔는데 그 1시부터 5시까지는 즉시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 시간도 좀 그렇게 완화를 해주고 자기가 중학교 시간이라든 애들이 좀 학교에서 막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완화의 정도를 똑같이 하면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으니 요 시간은 제외하고는 20분으로 다 완화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원하시는 건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5분이나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5분은 좀 힘들 거. 지금 원하시는 부분은 오후 1시에서 5시 그 하교 시간 부분을 그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는 취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도 있지만 1시에서 5시까지 하교 시간이 지금 1분이에요. 그러면 네, 그때는 1분.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 1분을 5분이나 10분으로 중학교 시간에도 좀 완화시켜 달라. 아니면은 아니면 뭐 등학교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등학교 시간 이외에는 저희들이 20분으로 다 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등학교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걸 아까 아니라고 자꾸만 제가 말씀 분명히 시켜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아니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시간만 얘기하는. 이제 알았어요. 등학교 시간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아까 전광판 문제는 좀 즉시 조치라고 생각해요. 20분인데 무슨 1분이라고 아직까지 모르고 이것은 꽤 오래됐어요. 제가 말씀하신 저 일어나서 가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에서 우리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혼동을 입히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완화된 것을 모르셨다고 하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간을 단축할 건지 또는 그 시간을 좀 늘려줄 건지 주차 시간을 이거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요. 그래야지 아이들 문제를 여기서 제가 즉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예. 제가 이 교양의 후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봉사단체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아침에 노인분들하고 일찍 산책을 가다 보면 벚꽃길 있죠? 맞죠. 벚꽃길에 어두워가지고 새벽 5시에 나가는 저도 가는데 햇빛이 있는데 끝났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밖에 등을 했는데 바닥만 보이고 사람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하고 제가 상담을 하니까
갖고 지금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눈을 좀 붙였으면 다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원장님이 몇 개를 해주시느냐고 해서 저희가 300만 원씩을 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원장님하고 얘기 중에 있고요. 예. 그랬는데 그 맞은편에 오늘 시장님을 만난다고 꽃가루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맞은편에 우리 앞에 보면 또 산책로가 있대요. 거기는 이쪽 길, 보고길보다 그쪽이 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눈도 없고 벤치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더군다나 새벽에 5시에 나가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패스처리사 있죠. 거기가 5시면 불을 끈대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찍 등산을 가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위험하다. 패스처리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6시까지 그걸 좀 크게 좀 해달라. 이거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벚꽃길 말고 그쪽은 연동면이에요. 연동면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는 못하니까 시에서 거기다가 등을 좀 밝혀주시고 그거 그렇게 많이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다들 좀 부탁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시는 분이 연동면 중에 달라고 근데 사실 그 길이 우리 부산사람 더 많이 가요. 그쪽 길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연장은 다 알고. 연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상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연동면도 면장이 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자축장님 그 연동면한테 검토 좀 해놔봐 주십시오. 예, 여기서 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서는 상하네. 처음 됐다고 그러니까는 된 분인데. 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안 분이 좀 아니,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뭐야? 갈 데가 없어요. 혼자 수모를 데리고 가는데 저희가 지금 주방이 굉장히 여건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학습을 보자, 축구장, 야구장, 그 옆에 근처에 나가는 거 쌓는 건데 거기를 애기들 그 스포츠 센터로 조성해 주시면 그거 굉장히 좋으니까 애기들 그 스포츠 센터는 사실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다 나가는 게 애들이 뛰어들어서 다치지 않는 거. 제가 이걸 보러 진평 또 진천 여러 군데를 가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보고 거기에 좀 아시는 분한테 그걸 받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조성을 해주시면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부담강 사업에도 그런 필수가 생기면 저희는 중앙면이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듯이 그 애기들이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보면 아빠는 주말에 야구하고 축구하고 엄마하고 애기들은 스포츠센터에서 게임하고 놀고 거기 보니까 제가 승중을 가니까 이렇게 엄마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운동장하고 하우스를 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하는 뭐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요. 저희가 키즈 카페를 가고 싶고 건물 안에 카메라 오고 있잖아요. 그 막 여러 명이 뛰고 그러는 그런 공기도 안 되는 데서 놀니까 키즈 스포츠 센터를 한번 시장님이 추진하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이거 제가 아까 재학교님 회장님이 그 조용리에 가서 저축 준비할 때 그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 오시는 걸 보고
가지고 제가 거기 관계되는 그 회원한테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 구강에 거북길이 그렇게 좋은데 앞으로 거기다가 추진을 해서 그 거북길 활성화시켜서 거북 축제를 하면 애들도 와서 놀고 그냥 길으니까 걷기도 좋고 차 할 수 있는 주차장만 있으면 그 주차장은 주차장이 많으니까 이런 걸 활성화해서 구강이 자꾸 찾아오는 곳 구강 가면은 먹고 축제도 보고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뭐 야구할 수 있는 뭐 축구할 수 있는 뭐 탁구골도 놀이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이들까지 놀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 구성을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어린이 스포츠 센터를 좀 한번 시장에 지금 하시는 사업에 적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즈 스포츠 센터가 놀이터죠?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놀이터라는 거죠.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게 마지막으로 이상의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얘는 안 들려요. 아니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방면 모신 대표자들이 너무 그 얼굴이 좀 굳은 것 같은데 그건 시장님이 어려워서 얼굴을 쓰고 있고 시장님 우리 국방면을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방면은 아까도 김웅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던 주민 스스로 간단한 거, 청소를 한다든가, 대추 작업을 한다든가, 꽃밭을 만드는 거, 이런 것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따라서는 우리가 외곽적이나 상대적으로 참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북방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증거로 주민과 1박 2일을 우리 북방면 병원으로 제2차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충강농원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은 여러 가지로 경험과 경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5년, 27년 국제 대회를 또 유치하게 이렇게 되셨고 그래서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 조언이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태클을 거는 분도 더 있는데 시장님은 우리 시민 또 주민들의 응원을 받으시면 힘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면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 찬성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요즘에 시민에 대한 저렇게 박수 받는 경우가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두 번째 봤네요. 한솔동에 갔으니까 정말 박수 쳐주라고 잘하셨다고. 그리고 도와드리자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강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평생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부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강이 참 좋은 곳이에요. 제가 금호리 쪽은 기가 막히다.
부강을 끼고 하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이나 그리고 아직도 개발이 덜 된 곳이 저는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우면서도 이만한 지역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많고요. 개발 잠재력을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뭐냐 그러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부강을 생각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강마을을 볼 때는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출강마을 거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지금 축산을 하고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그런데 거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강 전체적으로 지형이나 이런 위치나 하는 것들이 더 좋은 곳이다. 생각해보세요. 부강은 어쩌면 세종시와 청주와 이쪽 오송, 천안 여기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강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을 갖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희망찬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이 굉장히 좋은 곳이야. 그리고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밝다라는 밝은 마음을 갖고 계시면 또 그런 말씀을 갖고 하실수록 다른 사람들이 부강을 더 좋게 보고 투자를 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든지 스스로 생각해 부강을 세종시의 변두리요, 중국의 변두리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지역이 설사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하더라도 밖에다가는 좋은 곳이라고 해야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께서 부강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부강의 희망적 미래를 그리시면서 말씀도 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제가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품격 있게 대화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으로 민선 기자님께서 응원의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의 박수도 쳐주시고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부강 발전을 좀 누리게 같이 대화하고 다시 노력하는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강면에 방문하여 많은 격려와 희망을 주신 최민호 시장님께 김동민 의원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고맙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항상 주민의 편에서도 국가를 지키게 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시장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과연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 집을 잡는다 이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들도 한 2주가 넘어요. 시정시 예산 2주 한 300건 되는 거고요. 부강면을 위해서 몇 달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부강면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강면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듯이 저 시장으로서도 시장님과 함께 우리 부강면을 건강한 부강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진짜 열정을 하시고 제일 먼저 부강면에서 1박 2일 하신 분들은 우리 시장님 그 열정과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도전력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믿고 우리 시장님을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도 함께 열심히 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